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오늘 많이들 좀 더 목소리 크게 알겠습니다. 다 들리시나요? 네네, 좋습니다. 오늘 제가 주제를 이제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옵절브드 오브젝트와 스테이트 오브젝트 얘네 둘 언제 쓰는데 이런 주제를 한번 들고 와봤어요. 이거를 들고 오게 된 계기는 사실 되게 간단하면서도 되게 중요한데 너무나도 많이 쓰이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단순히 용법적인 면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은 이거를 코드를 언제 쓰는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 보거든요. 코드의 분위기나 어느 상황에서 쓰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보다는 언제 쓰는지에 좀 더 결과론적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은 제라스고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되게 많이 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이거 어디서 봤더라? 하시는 분들 고민해보면 약간 이런 식으로 observable object 이런 식으로 보이고 막 published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state object 이런 식으로 쓰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거 되게 많이 봤었는데 iOS 17만 하다 보면 이거 사실 보기 되게 힘든데 사실 저희는 많이 본 게 여기서 많이 봤어요. 저희는 챗GPT에서 제일 많이 봤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GPT-4까지는 이제 2022년 10월까지를 기점으로 이걸 제공해줬기 때문에 대부분의 코드가 이제 iOS 16에 맞춰져서 나왔을 거예요. 물론 이제 이제 챗GPT-4가 나오면서 제가 한번 혼내줬습니다. 알고 있잖아. 그래서 혼내줬더니 또 잘 나와주더라고요. 그래서 iOS 17까지 해가지고 잘 알려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막 쓰셔도 돼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iOS 17 쓰고 있는데 전래동화 시작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저는 전래동화를 시작할 거고요. 저는 중심을 스테이트 오브젝트와 옵저브드 오브젝트, 즉 iOS 16까지 주로 써였던 그런 스테이트 상태 값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먼저 얘네가 뭔데 했을 때 우리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옵저버브 오브젝트, 옵저브드 오브젝트, 그리고 스테이트 오브젝트. 이 세 개 차이를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일단 옵저버블 오브젝트라는 걸 가지고 저희 클래스를 만들어요. 이런 클래스를 만들어 주면은 그러면 옵저브드 오브젝트로 혹은 스테이트 오브젝트로 랩핑을 해서 이걸 사용합니다. 그럼 어떻게 쓰는지를 보는 게 좋겠죠?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우린 카운터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observable 오브젝트를 채택해서 만들고 그 안에서 at published로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은 우리는 이 카운터에서 어떤 카운트 값이 바뀌면은 얘가 알아서 그 변화를 감지해서 이거를 적용시켜 줍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observed 오브젝트 이런 식으로 써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observed 오브젝트로 만들어 온 카운터 이런 클래스를 가져다가 앞에 at observed 오브젝트 해놓고 이런 식으로 카운터를 가져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은 스테이트 오브젝트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변화면 인지하고 반영해서 다시 렌더링을 해줘요. 우리가 여기서 혹은 여기서 봤을 때도 옵저브드 오브젝트에 있는 저 카운터 있잖아요. 제일 노란색으로 표시해놓은 카운터에 있는 카운트 값이 바뀌면 알아서 그 값이 변해서 요거를 뷰를 다시 리렌더링 해줍니다. 근데 우리 변화면 인지하고 반영해서 다시 렌더링 하는 거 좀 다시 생각해보면 알고 있는 거 하나 있을 거예요. 되게 비슷한 거 있었잖아요. 스테이트 바인딩. 그러면 스테이트 바인딩도 마찬가지로 우리 바인딩을 넘겨줬을 때 거기서 변하는 걸 감지해가지고 스테이트에서 받아다가 쓸 수 있는 거 되게 비슷한데 우리는 이런 거를 봤을 때 스테이트 바인딩은 예를 들어 A라는 변수가 하나 있어요. 이게 1이래요. 얘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화살표가 바라보고 있는데 100으로 바뀌면 변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딱 바뀐 거 가지고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observable 오브젝트, 우리가 예를 들어 객체로 볼게요. 이런 객체는 안에 여러 가지 프로퍼티가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지금 예를 들어 a는 1 이런 값을 가진 하나의 객체가 있다 할게요. 이 안에서 a는 100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박스는 안 바뀌었죠. 저희는 안에 있는 값만 바뀌고 박스는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가 바뀐 거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하게 되는 게 저희는 observable 오브젝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observable 오브젝트로 해놓은 순간에 우리는 얘가 변할 거라는 거를 일단 알려주는 거예요. 너 변하면 감지해서 리렌더링해. 그런 아이야. 이렇게
가스라이팅 해놓는 거죠. 카운터한테. 그러면 둘이 어떻게 다른데? 저희는 스테이트 오브젝트랑 옵저버드 오브젝트를 오늘 좀 중심적으로 말씀드린다 했잖아요. 둘이 다른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먼저 검색을 해봤어요. 저도 맨날 폭풍 고글링 하거든요. 폭풍 고글링 했을 때 처음에 나오는 게 되게 많죠. 자, 보라색이에요. 다 들어가 봤어요. 제가 그만큼 잘 몰랐거든요. 들어가봤는데 죄다 똑같은 소리래요. 항상 카운터 얘기만 해요. 정말 카운터 예시를 가지고 계속 예시를 들 뿐이지 결국에 정작 얘가 어떤 상황에서 다르게 쓰이는지 아니면 뭐가 제대로 다른지를 정말 가져다가 쓰는 거 결국에는 애플 디벨로퍼에 있는 그 공식 문서만 갖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조금 약간 부족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카운터로 하니까 카운터가 뭔데?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럼 카운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무슨 예시를 계속 드는지. 자, 이렇게 우리가 패런트 뷰, 부모 뷰랑 그 안에 차일드 뷰를 놨어요. 부모 뷰에는 지금 이스텝드라는 하나의 불 타입을 가진 하나의 변수를 놨어요. 그리고 차일드 뷰 안에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옵저버드 오브젝트로 카운터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때 패런트 뷰부터 볼게요. 코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스텝드라는 애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바디를 보면은 이 버튼이 있어가지고 이 버튼을 막 클릭하면은 이 스텝드 값이 바뀌어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은 차일드 뷰라는 애가 있어요. 차일드 뷰라는 하나의 서브 뷰가 하나 있는 거죠. 이 차일드 뷰는 어떻게 생겼냐면 안에 OO 카운터라고 했는데 약간 좀 짜치죠. 약간 옵저버드 오브젝트 카운터예요. 죄송해요. 그래서 OO 카운터라는 하나의 카운터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그 V스택 안에 보면은 어떤 또 버튼이 있네요. 여기 OO 카운터 증가라는 버튼이 있대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 OO 카운터에 있는 카운트 값이 1씩 증가할 거예요. 그거를 이제 OO 카운터는 우리가 아까 말했었던 옵저버블 오브젝트로 선언해온 카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변화를 감지를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클릭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누르면은 이게 증가를 해요. OO 카운터가 증가해요. 지금 요 밑에 있는 애는 차일드 뷰입니다. 근데 위에 스풍 위에 있는 이 스텝드 토글을 누르니까 올려놨던 값이 초기화돼요. 0으로 다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거 유지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에요. 우린 증가를 시켰으면 이거를 유지하고 싶은데 위에 패런트 뷰에서 하나의 값이 변화로 일어나서 리렌더링이 되면서 결국에 O 카운터를 갖고 있는 그 차일드 뷰마저도 다시 리렌더링 되면서 아예 값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우리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패런트 뷰에서는 그대로 이렇게 해놓고요. 이렇게 스테이트로 돼 있는 거. 여기서 뷰가 리렌더링 발생해요. 이랬을 때 우리는 차일드 뷰가 재생성됩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스테이트로 선언해온 이 스텝트 값이 바뀌니까 그 아래에 있는 그 바디 안에 있는 차일드 뷰도 재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즉 초기화가 진행됩니다. 그 안에 있는 이닛이 실행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간단하게 정말 아까는 코드 너무 길었죠? 이런 식으로 짧게 보면은 패런트 뷰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차일드 뷰에는 초록색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차일드 뷰에 있는 값이 패런트 뷰의 변화로 인해서 변경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스테이트 오브젝트입니다. 우리가 아까는 옵저브드 오브젝트로 선언을 해놨어요.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옵저브드 오브젝트가 지금 차일드 뷰에 있죠. 이거를 우린 스테이트 오브젝트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 오브젝트로요. 이럴 경우에 스테이트 오브젝트는 source of truth라는 걸로 우리는 이 카운터 SO 카운터 이것도 좀 짜치는데 그 스테이트 오브젝트 카운터예요. 네, 그 이 카운터를 source of truth로 우리가 할당을 해놓습니다. 이게 뭐냐? source of truth 뭔데? 맨날 SOT 거리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거 자체를 하나로 어디다가 고유하게 유지를 시켜놓는 거예요. 메모리에 저장한다고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테이트 오브젝트 자체가 나 찐이야. 나를 통해서만 모든 게 다 가져갈 수 있어. 내가 제일 최초야. 내가 엄마야. 이럴 수 있는 거죠. 제일 처음 만들어진 IR라는 걸 자기가 인지시키는 거예요. 밑에 애들한테 다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스테이트 오브젝트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우리가 SO 카운트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오래 걸려. 이것도 SO 카운터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이 스텝들을 눌러도 눌러
와, 눌러도 안 바뀌어요. 눌러도 안 바뀌어요. 너무 눌러도 안 바뀌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건지 한번 천천히 말씀드려보면요. 패런트 뷰가 이렇게 있어요. 이때 우리 스테이트 그대로 유지된 건 맞고요. 이때 뷰 리렌더링 똑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뷰 리렌더링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가 밑에 있는 차일드 뷰를 다시 재생성한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달리 할 수도 있어요. 차일드 뷰에 있는 값이 스테이트 오브젝트로 선언해 놓으면 안 바뀌어요. 얘는 여기서 유지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차일드 뷰 결국에 리렌더링 되면서 재생성됩니다. 그 값을 제대로 유지를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재생성 됐을 때 우리가 그 카운터를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스테이트 오브젝트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이전 차일드 뷰가 있어요. 여기서 스테이트 오브젝트로 우리가 SO 카운터를 만들어 놨어요. 그 안에는 카운트 10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값을 이렇게 바꿨을 때 우리가 카운트는 10으로 많이 바꿨을 때 이거를 우리는 일단 SO 카운터 이거를 source of truth로 저희는 저장해 놓습니다. 어딘가에는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전 차일드 뷰를 새로 재생성된 차일드 뷰를 만듭니다. 그리고 스위프트 UI에서 이걸 알아서 SO 카운터 너 얘였잖아 하고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에 주소 값은 안 바뀝니다. SO 카운터에. 그렇기 때문에 이닛을 하더라도 이 스테이트 오브젝트로 처리해 놓은 i의 주소 값도 안 바뀌고 그 안에 있는 값도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스테이트 오브젝트를 처리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였어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아까처럼 이렇게 패런트 뷰랑 차일드 뷰를 해놨을 때 패런트 뷰에 있는 이 차일드 뷰가 값이 바뀌더라도 패런트 뷰에서 새로 이 스텝드 토글을 막 눌러요. 그래도 다 리렌더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SO 카운터, 이 i는 스위프트 UI 자체가 갖고 있다가 결국 이거를 다시 얘가 재생성됐을 때 얍! 하고 바뀌는 순간에 다시 던져주는 거예요. 너 얘였어 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init 하고 나서 SO 카운터를 새로 그 주소값을 찍어봐도 주소값이 동일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영상을 따놨는데 라이브로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좋아요. 저희가 오늘 주제 이거 아니거든요. 사실 카운터 이거 얘기하려고 가져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기본으로 깔고 이제 왜 둘을 나누는 것까지 알겠고 어떻게 쓰는지 어떤 게 다른지 알겠는데 이거를 언제 쓰는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코드의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써야 되는지. 그럼 먼저 observed object부터 먼저 볼게요. 먼저 observed object는 얘는 스테이트 오브젝트를 받아오는 수단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스테이트랑 바인딩을 쓰잖아요. 그것처럼 우린 스테이트 오브젝트로 만들어 놓은 패런트 뷰에서 만들어 놓은 저 i를 차일드 뷰에서 받아오는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마치 바인딩과 마찬가지로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는요. 한 뷰에서만 쓰는 거예요. 나 이 한 뷰에서만 이 카운터를 만들고 여기서 버튼을 통해서 지금 밑에 있는 버튼과 카운트가 있죠. 버튼을 통해서 변하는 거 이것만 나는 지금 필요해. 딴 데서 바뀌어? 그러면 모르겠어. 나 그거 다 모르겠어. 근데 그냥 나 요 뷰에서 잠깐만 쓸 거야 라는 상태일 때는 이런 식으로 observed 오브젝트로 선언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스테이트 오브젝트로 선언해도 문제는 없어요. 다만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반복되는 항목 내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한번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리스트나 포리치문으로 저희가 선언할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린 그 안에서 observed 오브젝트로 저희는 선언을 해야 돼요. 왜냐면 스테이트 오브젝트로 각각을 다 해놓는 순간에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source of truth가 정말 많아져요. 결국 SOT가 너무 많아지면서 저희가 참조를 하고 있는 게 참조 객체들이 정말 많아지는 거죠. 참조할 부분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 경우에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의도치 않은 그런 초기화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observed 오브젝트를 스테이트 오브젝트만 사용할 게 아니라 observed 오브젝트도 이렇게 많이 사용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스테이트 오브젝트를 남발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스테이트 오브젝트로 해도 되는데 우리가 굳이 스테이트 오브젝트로 할 필요가 없다면은 소스 오브 트루스에 저장을 해놓고 이거가 다른 상위에서 바뀌는 걸로 인해서 우리가 바뀌지 않아야 돼, 나 유지해야 돼 라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옵저버드 오브젝트를 적극 활용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다만 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이게 총 저는 세 가지로 찝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옵저버드 오브젝트는 이런 세 가지 때 저는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스테이트 오브젝트죠. 스테이트 오브젝트는 언제 쓰냐? 우리가 현재 이 뷰에서 시작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막 세계 최초의 사람이야. 막 내가 엄마야. 내가 제일 최고야. 라고 제일 위에 상단에서 내가 나로 시작하는 아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는 스테이트 오브젝트로 박아주고 시작합니다. 위에다가 먼저 스테이트 오브젝트를 해주는 순간 얘부터 시작하는구나를 일단 우리는 미리 알 수 있죠. 알고 있을 거고 이 아이를 가지고서 밑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얘를 스테이트 오브젝트를 이제 받아다가 쓰는 거죠. 옵저버드 오브젝트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상위 뷰의 변화로 인해서 현재 뷰가 변화되지 않고 싶을 때 아까 카운터 얘기입니다. 카운터처럼 분명 서브 뷰들이 있을 거예요. 한 뷰가 그려지면은 그 안에 서브 뷰를 나누고 그 서브 뷰들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무조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엔 무조건 위에 전체 큰 뷰에서 바뀐다고 안에 있는 거 다 초기화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각 하위 뷰에 있는 아이들이 다 스테이트 오브젝트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뷰 자체가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저는 이 두 가지를 스테이트 오브젝트를 쓰는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해서 저는 사실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언제 쓰는지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이 스테이트 오브젝트랑 옵저버드 오브젝트 사실은 좀 옛날 얘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곧 iOS 18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래동화 끝? 그러면 우리 이거 왜 알아야 할까요? 왜 알아야 할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먼저 저는 이거를 주제로 가져온 이유는 가장 큰 건 하나입니다. 어느 스위프트 파일을 열든 거의 대부분이 요 스테이트 오브젝트나 옵저버드 오브젝트, 지금은 뭐 에스테이트가 많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를 정말 많이 다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완벽히 깊이 어떤 식으로 왜 다른지에 대해서 파악이 되게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부족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서 제일 맨날 이거 가지고 맨날 모수한테 모수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뭐 이러고 다녔거든요. 그 정도로 되게 많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어도 iOS 16까지 써왔던 이 스테이트 오브젝트랑 옵저버드 오브젝트는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제가 면접을 보러 갔을 때 거기서 저는 약간 한 방 맞았던 것 같아요. 딱 저한테 정말 거두절미하고 딱 이 질문을 했어요. 스위프트 UI 공부하셨던데 스테이트 오브젝트랑 옵저버드 오브젝트 차이 아세요? 라고 딱 질문했는데 거기서 저 대답 못했어요. 거기서 저 카운터 예시 들으면서 카운터라는 게 있는데요. 바뀌지 않고 이거 바뀌어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거밖에 저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알긴 해야겠다. 왜냐면은 결국에 제일 중요한 제일 기본 개념인데 이거를 모르고 가니까 결국에는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할 수 있는 시작조차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대답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현재 또한 거의 대부분이 최대 iOS 16을 쓰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공고들을 많이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할 텐데 올해 초 2월 정도, 1월 정도까지는 사실 UI킷이 정말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UI킷이었고요. 스위프트 UI를 쓴다는 회사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 어제도 봤었고요. 5, 6월을 봤을 때 스위프트 UI를 쓰는 회사가 정말 많이 늘었어요. 정말 많이 늘었고 알고 있다면 우대사항으로 항상 찝어주는 정도로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저희 iOS 17이고 이제 곧 iOS 18 나오잖아요. 근데 왜 iOS 16이냐? 사실 iOS 17에서 정말 변화도 많았고요. 아직까지 지금 회사에서 제일 대부분이 최대 iOS 16을 씁니다. 당장에 iOS 17을 썼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워낙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제일 많이 적용하고 있는 회사들, 보통 중소기업이 제일 많이 쓸 것 같은데 아무리 높은 버전을 써도 iOS 16을 거의 쓰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곧 WWDC 24 곧 WWDC 열리는데 이거 알아야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저희는 사실 레거시 코드가 있잖아요. 저희 취직하면은 이거 안 보지 않거든요. 아마 iOS 16을 저희가 iOS 18, 19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업데이트 시킬, 마이그레이션 하거나 좀 더 리팩토링 해야 될 시점들이 많이 올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스테이트 오브젝트랑 옵저버드 오브젝트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못한 상황에서 그걸 바꿀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레거시 코드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